선생님, 저 물 좀 마셔도 될까요? 그 말을 남기고 12살 소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갈라진 입술, 말라버린 눈동자.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아이의 몸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외딴 마을, 더운 태양 아래 쓰러진 한 소녀. 그 아이의 이름은 아미나 AMINA였습니다. 아미나는 하루에 4시간을 걸어 물을 길러야 했습니다. 발에는 신발도 없었습니다. 맨발로 딱딱한 흙과 돌길을 걷고 더러운 강가에서 물 한 통을 퍼옵니다. 그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이 씻고 배설하는 물이었죠. 하지만 아미나에게는 그 물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미나에게 말했어요. 조심해서 갔다 와. 너라도 살아야 하니까. 아미나는 동생 라일라와 함께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라일라는 갑자기 열이 났고 탈수 증세로 병원에 가기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미나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라일라야, 미안해. 언니가 물을 더 잘 걸러왔어야 했어. 너 대신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더 좋은 물을 찾아올게. 그러나 그 약속은 아이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을. 비는 오지 않았고 땅은 말라갔고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아미나의 학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있었고 그마저도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펜 대신 나뭇가지로 땅에 글씨를 쓰며 공부했죠. 하지만 결국 아미나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공부는 나중에 해. 지금은 살아야 하니까.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미나는 가끔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을 주세요.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공부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멀리 떨어진 한국의 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NGO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케냐 북부에 긴급 식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만 우물 굴착팀을 보내주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도착한 사람들. 그들은 정수기 한 대와 태양광 우물 펌프, 그리고 작은 한글 교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을, 아미나의 마을 광장에 작은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천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물도 글도 꿈도 무료입니다. 물은 생명이고 교육은 미래입니다. 그 문장을 본 아미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물을 무료로 파준다고? 여자아이도 글자를 배울 수 있다고? 정말이야? 여자가 공부해도 돼?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아미나는 천막 앞에 다가가 소심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괜찮을까요? 아직 제 동생 무덤에 깨끗한 물 한 통 못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미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에 4시간을 걸어 더러운 물을 길러오던 한 아프리카 소녀가 한 사람의 도움과 하루 1시간의 배움으로 1000개의 우물을 만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단 한 사람의 배움이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놀라운 이야기. 이제 그 감동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미나는 그날 처음으로 우물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것도 그것만큼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땅속에서 솟아올랐고 아이들은 줄을 서서 물을 받았습니다. 그 물은 냄새가 나지 않았고 색깔도 없었고 벌레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떠서 입에 가져다 댄 순간 아미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 물은 목숨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천막 안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상이 있었고 하얀 칠판이 있었고 선생님이라 불리는 한국 여성이 글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아미나는 처음 보는 글자였지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간단한 선 몇 개로 소리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저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자유로워 보이는 걸까? 그날 저녁 아미나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저 글자 좀 배워도 돼? 엄마는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미나야, 우린 그런 거 배울 형편이 아니야. 너는 물 깃는 것만 해도 충분히 고된 걸 하고 있어. 하지만 글을 알면 물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 엄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미나는 몰래 천막에 갔습니다. 선생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집에서는 못 오게 해서 새벽에 몰래 나왔어요. 선생님은 말없이 아미나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미나예요.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아미나, 여기 앉아. 우리 오늘부터 기억을 배워보자. 첫날 아미나는 기억이라는 글자를 배웠습니다. 한 줄을 그리고 짧은 선을 하나 더 긋는 것으로 완성되는 글자. 너무 간단해서 신기했어요. 아니,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글자 하나를 알았을 뿐인데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나는 매일 새벽마다 천막에 갔습니다. 집에서는 몰래 빠져나왔고 공부가 끝나면 물을 길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필기하던 중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아미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은 라일라예요. 라일라는 물 때문에 죽었어요. 그때 약속했거든요. 언니가 꼭 이 마을을 바꾼다고. 그게 지금 시작된 것 같아요. 아미나는 배움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넘어 자음과 모음을 붙여 단어를 만들 수 있게 되자 아미나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은 어떻게 써요? 아미나, 아미나. 이렇게 써보면 돼. 칠판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던 아미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글자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기초 한글을 마친 아미나는 한국어 간단 회화를 배웠고 선생님은 태블릿을 통해 한국어 학습 앱과 코딩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아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글을 넘어서 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세상과 연결되는 길. 그 길의 이름이 글자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선생님은 아미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 너처럼 열심히 배우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거야. 정말이요? 제가요? 당연하지. 넌 충분히 자격 있어. 지원해보자. 지원서 작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글로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이름은 아미나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북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동생은 오염된 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우물을 설치해 주신 한국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싶습니다. 깨끗한 물을 모든 아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글을 완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한 날 밤, 아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마을을 바꾸고 싶어요. 동생과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한국 유학이 확정됐습니다. 아미나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미나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렴 아미나야. 이건 너만의 길이야. 넌 이 마을의 미래야. 한국행 비행기를 처음 탄 날 아미나는 창가에 앉아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라일라야. 언니 간다. 공부해서 꼭 돌아올게. 그리고 이 마을 다시는 너 같은 아이가 죽지 않게 만들 거야.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선생님이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너무 달랐고 겨울은 너무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미나는 매일 도서관에 갔고 인터넷으로 환경공학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기초가 부족했기에 밤을 새며 공부했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배우는 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기 말 아미나는 교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 저는 케냐에서 온 아미나입니다. 저는 환경공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물, 정수 시스템, 폐수 처리, 태양광 펌프 모두 마을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로 제 고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미나에게 멘토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정수 시스템 회사 연구원과의 만남이 이어졌고 아미나는 실습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일 연구소에서 땀을 흘리며 현장을 배웠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논문을 읽었습니다. 2년 후 아미나는 졸업했습니다.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이 원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케냐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습니다. 그녀는 7년 전의 마을로 다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맨발의 소녀가 아니라 환경공학을 전공한 여성 활동가,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아미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공기, 이 냄새, 이 하늘,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7년 전 맨발로 뜨거운 흙길을 걷던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것은 배움으로 무장한 환경공학 엔지니어 아미나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아미나다. 아미나 언니야. 어떤 아이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긴 머리에 바지를 입고 당당하게 걷는 여성을. 이 마을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왔구나, 내가 정말. 그 품에서 아미나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그리움, 후회, 다짐, 그리고 사랑.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미나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라일라의 이름이 적힌 작고 낡은 돌무덤. 잡초가 자라나 있었고 비에 침식된 이름은 희미했습니다. 그 앞에서 아미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일라야, 언니 돌아왔어. 늦어서 미안해. 이제는 약속 지킬게. 너처럼 죽는 아이 없게 만들게. 우리 마을에, 그리고 이 나라 전체에 깨끗한 물을 선물할게. 그리고 다음 날 아미나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미나는 선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을에 깨끗한 물을 다시 가져오러 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마을이 아니라 1000개 마을에 우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라일라의 물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가능하겠어? 돈은? 장비는? 기술은? 아미나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쓸 겁니다. 이미 한국 NGO,
그리고 몇몇 기업들과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맡을 부분은 기술 설계와 현장 운영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준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일라의 물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마을 하나였습니다. 우물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 2개월이 걸렸고 중장비도 없었으며 현장 노동자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땅을 팠고 파이프를 들었고 펌프 설치를 위한 설계도를 밤새 그렸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하나를 사무실로 만들고 전 세계에서 온 후원자들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영어, 한국어, 자국어를 섞어가며 설명을 했고 아미나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우물이 완성됐습니다. 우물 위에 설치된 태양광 펌프가 햇빛을 받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땅 아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콸콸콸. 맑은 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고 어른들이 손을 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일라야, 봐, 물이 나왔어. 내가 살았더라면 이 물 마셨을 텐데. 어떤 할머니는 우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미나야,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야. 이건 희망이야. 이건 생명이야. 그날 이후 아미나는 지역 기술자들을 모집해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과 도면을 동시에 가르쳤고 마을 청년들은 아미나의 수업을 들으며 처음으로 설계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글로 물, 생명, 라일라를 적으며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글자들이 우리를 바꾸고 있다고. 그렇게 1년 동안 50개의 우물이 완성됐습니다. 그녀는 매 프로젝트마다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습니다. 이 우물은 라일라를 기억하며 아미나가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을 한글과 자국어 2개로 새겼습니다.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케냐 여성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50개 우물 설치 성공. 한글로 설계한 우물, 생명을 살리다. 한국 언론에서도 아미나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를 지원했던 NGO는 기사를 읽고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미나, 우리가 도울게. 당신이 만든 이 기적을 멈추지 말아줘. 2년, 3년이 지나자 우물 개수는 200, 500, 700개로 늘었습니다. 그녀는 한 마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차로 8시간 비포장도로를 달려 이동했고 물론 위험도 많았습니다. 마을 간 갈등, 테러 위협, 전염병.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은 정치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어떤 아이도 더러운 물 때문에 죽어선 안 됩니다. 아미나는 우물을 만들면서 동시에 교육도 확장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여성을 모아 우물과 함께하는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얀 칠판에 쓴 첫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생명. 학생들은 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써본 적 없던 여성들이 이름, 엄마, 아기 같은 단어를 쓰며 울었습니다. 한글이 물처럼 그들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물 1000개가 완성되는 날, 아미나는 마지막 우물 앞에 섰습니다.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모였고 언론, 국제 NGO, 한국에서 온 후원자들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한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 라일라. 그 아이는 깨끗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기도했어요. 누구도 물 때문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한국인 여성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7년 전 처음 아미나에게
기역 니은 디귿을 가르쳐준 김소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미나야, 넌 정말 약속을 지켰구나. 그날 밤 아미나는 라일라 무덤에 다시 갔습니다. 그 앞에 생수 한 병을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라일라야, 언니는 이제 울지 않아. 왜냐면 내가 살아있었던 시간이 지금 이 물로 이어졌으니까. 우리가 함께 바꾼 거야. 이제 다른 아이들은 너처럼 죽지 않을 거야. 그녀는 무덤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00번째 우물이 완성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미나를 찾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또 하나만 더 파줄 수 없냐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아미나는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이젠 제가 다 파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기술자와 활동가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 스스로가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설립한 NGO 이름은 워터시드 WATERSED였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씨앗이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 그 이름처럼 한 방울 한 방울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와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국제 NGO와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태양광 펌프의 원가를 낮추고 직접 설계한 정수 시스템을 마을 단위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한글 교실을 마을마다 설치했습니다. 교실에는 책상과 칠판, 그리고 태블릿이 놓였습니다. 한글 앱을 통해 어른들도 글자를 배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쓰는 그 순간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는 나디아입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제 이름은 사피아입니다. 저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한글 교실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선언이었고 억눌렸던 목소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14살 소녀가 아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아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넌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냥 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줘. 그날 이후 그 소녀는 매일 한글을 배우고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한국 장학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제2의 아미나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미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키운 사람들이 자라나 교사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활동가가 되어 각자의 마을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세계를 울렸습니다. 어느 날 UN 여성기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미나 씨, 귀하의 워터시드 활동은 여성의 삶을 바꾼 세계적인 사례입니다. UN 연례 여성 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주세요.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런 곳에 가도 될까? 나는 그냥 우물만 판 사람인데. 그때 김소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넌 세상을 바꾼 사람이야. 너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 너는 단지 물을 준 게 아니라 존엄과 자유를 나눠준 거야.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아미나는 UN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단상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미나입니다. 케냐에서 태어났고 12살에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러운 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어요. 누구도 물 때문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 저에게 물을 주고 글자를 주고
꿈을 주셨습니다. 제가 배운 첫 단어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절대 동생처럼 죽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수천 명이 글자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한글로 시작한 작은 배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그녀의 연설이 끝난 뒤 모든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사람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그날 밤 유엔에서 수여한 국제 여성 리더십상을 들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라일라야, 언니 약속 지켰어. 이젠 수많은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어. 그리고 나처럼 글자를 배운 아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있어. 아미나는 이제도 케냐에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기술자를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한글을 쓰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 한 권의 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에는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아미나. 그리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맨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수천 명을 걷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슴 깊이 남으셨나요? 혹시 지금 당신도 인생의 어딘가에서 목이 마르고 마음이 텅 빈 느낌을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오늘의 주인공 아미나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채널 감동 스토리는 누군가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인생 이야기 속에서 울고 웃고 위로받는 따뜻한 시간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정성을 담아 한 편 한 편의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채널은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아, 참 나도 살아가는 중이구나. 그렇게 한숨 돌리며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당신이 받게 될 감동은 아주 값집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 댓글에 짧은 감상 한 줄, 지인을 위한 공유 한 번. 그 모든 행동이 우리의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리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분들,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채널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요. 지금 알고 계신 게 아주 잘 찾아오신 겁니다. 당신은 지금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마음이 정화되고 잊고 지낸 소중한 감정들을 떠올릴 수 있는 진짜 채널을 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스토리를 만드는 채널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위로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신의 인생에도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감동 스토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